네, 우리 RCC 2기인가요? 2기? 2기, RCC 2기 여러분, 이 미션 수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졸업하시는 날이 왔는데, 금요일까지 미션 수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거 잊지 마시고 졸업했다고 이제 뒤에 미션 안 하셔서 나중에 선물 못 받지 마시고 그거 잘 숙지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대스폰서님이신 홍원표 총장님께서 우리 RCC 2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졸업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해주시러 이렇게 아침부터 멋지게 준비하시고 와 계십니다.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원표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온라인 세미나에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온라인 세미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얼굴들을 많이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봐도 정말 반갑습니다. 모두가 잘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ABR 코스를 하시면서 이제 RCC까지 이 마치고 다 이제 수료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될까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터미를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이 RCC 교육을 마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끝까지 잘 하셔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RCC를 마치셨어요. 그럼 RCC를 마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RCC를 마쳤는데 정말 지금부터 가장 필요한 시기,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꽃 한 송이가 피는데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바람을 견딜 시간도 필요하고요. 뿌리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시간도 필요하고 나비나 벌들 이런 거 하고 친해질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RCC 교육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기를 잘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다 보면 조금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 어려울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텀을 선택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내가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성공의 시작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목표를 세워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RCC 교육을 마치고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인들이 여러분 말을 절대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CC 교육을 헛된 시간으로 되지 않게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목표를 잡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목표를 정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처음에는 내가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목표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나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처음에 내가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목표가 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CC 교육까지 이제 또 3기가 시작될 건데 3기를 마치신 분들도 1기를 마치신 분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가 목표를 잡고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CC 교육을 마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쁜 얼굴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모두가 정말로 모두 앞으로 많이 자주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원하는 모든 삶을 모두 애텀해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홍원표 총장님 우선 그 축사를 적어주셨어요. 딱 이렇게 졸업 축사하시듯이.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축하한다는 메시지 또 애터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 목표를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축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에 대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잠깐 RCC 분들은 이제 다 아시긴 하시겠지만 통닭집 하시다가 애터미를 딱 아니 저기 통닭집을 딱 때려치고 진짜 결단하시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작하셔서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연봉 4억이면 그때 전에 보니까 3개월에 한 1억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평생 1억도 못 만져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 3개월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어떤 얘기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날 잡았다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박미영. 네, 박미영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척 반가반가의 박미영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멋지게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2년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 산하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팀들의 여러 산하 중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팀들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335 모여서도 하고 줌 미팅도 하고 하지만 그 잘하고 있는 팀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어떻게 해서 더 잘 성장을 하고 견디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송은경 총장님 산하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일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그 ABR 코스가 생기고 나서 모든 분들이 이 시스템을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 거로 만드신 팀들은 정말 잘하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일을 선택하셨으면 온라인 전이나 오프라인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접해 있지만 많은 분들은 만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는 거의 일이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 인원을 만나시는데 많이 만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큰 테두리에서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이 내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현장은요. 소비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줌 속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분명히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 성장이 빨리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송경 총장님 산하는 지금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총장들과 이렇게 매달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다 하는데 그래도 보면
우리 이쪽에 송 총장님 산하가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줌을 통해서 막 다른 팀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총장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똑같이 계속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프라인 시대 때도요. 똑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방 20통을 얘기했어요. 10방 20통. 뭐냐 하면 10집을 방문하고 하루에 10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10명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통은 뭐죠? 전화를 20명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도 해야 되고 톡도 해야 되고 SNS 모든 것을 활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많이 가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마스크는 꼭 쓰시고 예방접종 모두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기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줌방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이지, 사업을 진행이 잘 되려고 하면 현장에 가서 그 알았던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데요. 저희 팀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면 고기를 홍민선 좀 많이 팀장님? 네, 돈을 많이 버시면 고기를 좀 더 많이 드시나요? 몇끼 좀 뭐 회를 먹는다든가 좀 고기를 소고기도 좀 등급이 높은 걸 드신다든가 네, 좀 생활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 생활이요? 아,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지금 먹는 것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다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것을 이미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좋은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 애터미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수입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처음에 소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소고기. 두 번째 횟집으로 다 다녔습니다. 횟집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남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거의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싶어 할 때는 맞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가 총장님들이나 단장님 그리고 총단장님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 만나잖아요. 매달 만나서 골프도 쳐요. 골프도 치는데 이렇게 만나면 어느 지역에 갔든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찾아서 다닙니다. 매달. 그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김치찌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싫죠, 지금. 밥하기 싫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본부장쯤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시면 소고기 실컷 드실 거예요. 먹고 싶은 소고기 실컷 드실 거예요. 회 실컷 드실 거예요. 일식집 많이 다니실 거예요. 다 다니실 거예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맛집만 찾아 다니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현재 지금 집에서는 평소에 먹던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많이 먹냐 그건 아니에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두 끼밖에. 두 끼밖에 안 먹는데 사실은 과일을 사다 먹어도요. 최고 상품을 사다 먹고요. 그런 거예요. 고기를 사와도 최고 좋은 곳을 사오고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먹느냐 하는 거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들도 다 그렇게 되신다는 거. 저희도 처음에는요, 다 수입 소고기 실컷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우만 찾아다녀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지금.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치킨집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국장님이 그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총장님은 치킨집 할 때 오토바이 타고 빠라빠라 이렇게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은 벤츠를 타고 쭉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바뀔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시간도 분명히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분명히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날이 빨리 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에 두 끼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고 싶은 게 많으시면 오세요. 오시래요. 큰일 났다. 이제 다 쫓아간다 같이.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나 가겠다고. 예, 참 어찌 보면은 되게 사소한 질문 같지만 우리가 먹는 걸 또 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 아이들에게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실 텐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잘 견뎌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분들이 어디 가면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 밥을 사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 딱 들어가서 단가를 보고 우리 인원이 몇 명인가 보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러면 제가 오늘 밥 살게요 하고 아니면 정말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싶긴 한데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각자 먹자 우리 이런. 근데 지금은 인원에 상관없이 제가 밥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변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많이 발전했구나 많이 이제 성공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자의 여유일까요? 우리 총장님 먹을 거 다 먹어봤더니 예전에 엄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제일 최고더라.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 질문 있으시다고 하네요. 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애터미가 변화가 이렇게 있을 건데, 9월부터는 혹시 뭐 본사 쪽에서의 그 흐름이나 아니면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뭐 특별히 또 어떤 얘기가 본사 쪽에서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앞으로 이제 변화도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것이 뭐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사태도 2년이 좀 넘다 보니까 물론 AB 코스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또 다른 것들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사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 상태에서 일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부터 먼저 번부터 했던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 ADR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ABP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하이에 지금 우리가 이 매출을 넣을 때 내가 필요해도 제일 하이에 있는 파트너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공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주려고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건의를 하고 또 많은 이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그 회사 임직원이나 회장님도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데서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나 이런 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적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거고 그건 회사가 어차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다른 제안을 해서 많은 소비자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김주홍 사장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총장님을 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개를 맞으셔서 지금 위치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갑자기 바뀌게 된 그 동기가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그 동기를 10방 20통이라는 그 작전으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애터비를 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다 치킨집을 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어느 누가 와서 이 애터미를 얘기할 때 이게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그때는 온라인 세미나가 아니고 오프라인 세미나였어요. 오프라인 세미나. 네. 오프라인 세미나였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 교육을 한 번만 받아달라고 계속 와서 쫄라서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산 사람 소원 그거 교육 한 번 못 받아 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교육을 한 번 갔었어요.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회장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는 회장님 혼자서 강의를 다 하셨어요. 아는 분이 강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사업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회장님 혼자서 석세스를 하더라도 1박 2일 혼자서 다 강의를 하셨다고요. 근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정한 것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그 회장님이 모든 보상 플랜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하시는데 다 저에게 그 머릿속에 세미나를 마치고 남아 있는 것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그때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주 내용이 뭐였냐면 변해야 산다 그 말씀이셨거든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내 생각도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씀이셨어요. 내용은. 두 번째, 장사를 하면 1등을 해야 가장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등을 해야 장사가 쉬운데 1등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치킨집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 평택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정말 장사는 1등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몰려와요.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비록 치킨집이었지만 저희는 냉동닭을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냉장닭이에요. 근데 냉장닭이 냉동닭보다 원가는 훨씬 비쌉니다. 근데 가격을 다른 집보다 1,000원을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고객은 몰려온다. 그리고 장사를 1등하면 정말 쉽다. 그건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공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공의 법칙. 그래서 성공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첫 세미나 갔을 때요. 세미나가 끝나기 5분 전에 회장님이 성공의 법칙 하더니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더니 세미나가 그날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갔습니다. 왜? 성공의 법칙이 알고 싶어서. 갔더니 똑같이 끝나기 5분 전에 성공의 법칙 하더니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더니 세미나가 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회장님이 먼저 쯤에도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요. 생각을 하고 성공의 법칙이 알고 싶어서 또 갔다는 거야. 스스로. 가서 보니까 회장님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딱 듣고 세미나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딱 그 얘기였습니다. 내가 회장님만 조금 일찍 만났으면 내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회장님께서 성공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치킨집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회사를 다녔는데 그 일을 성공의 법칙하고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개인은 돈을 벌지 못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만 받죠. 근데 기업은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한번 뒤돌아보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면서도요. 그게 성공의 법칙인지도 몰랐고 내 인생에 적용해 볼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운 좋게 IMF가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치킨집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그 내가 전에 회사 다녔을 때 했던 일이 성공의 법칙하고 똑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저는 또 제 인생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똑같더라고요. 회장님 강의를 나중에 요약해 보니까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그럼 건설회사의 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의 꿈. 건설회사는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주하는 게 꿈이에요. 수주하는 게. 그러면 공사를 수주하면 계약을 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죠. 이름 지어줍니다. 그래서 공사도 딱 계약을 하면요. 공사명이 나와요. 공사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 계획만 세웁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요. 천재지변이 없는 한 99%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에 한 번도 적용해 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께서 와서 그 말씀,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네트워크를 해본 경험도 없고요.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그 치킨집을 그날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요. 제가 투자했던 돈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2000년 1월 2일날 치킨집을 오픈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치킨집에 투자한 돈이 5,300이에요. 보증금은 700. 그러면 4,500만 원은 공중에 떠 있는 돈이에요. 가맹비하고 권리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잘 만나서 그걸 팔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날 교육을 마치고 와서 그 가게를 그만뒀냐 하면 보증금 7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했던 돈 4,500만 원은 어차피 공중에 떠 있는 돈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잘 다음 사람에게 인계 인수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애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직급수당도 있고 후원수당도 있잖아요. 근데 또 프로모션도 주잖아요. 프로모션. 13억 6,2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있잖아요. 프로모션. 그러면 내가 그 4,500만 원 가맹비하고 권리금 4,500만 원을 아깝다고 생각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지 않은 이유는 가게 문을 닫아도 없어진다고 생각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애텀에다 옮겨놓고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됐을 때 5천만 원 프로모션을 받으면 그거하고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회장님께서 그때 애터미가 아무 보잘것 없었지만 회장님 강의 속에 그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고객은 몰려온다는 그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이 일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죠. 대가 지불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자영업을 지금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고 난 다음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그것을 애터미에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억 6,200만이라는 그 돈이 내가 10년 동안 만약에 총장이 되든 단장이 되든 일했을 때 그 돈이 내가 어차피 애터미를 통해서 직급수당과 후원수당을 받지만 그건 보너스로 받는 거잖아요. 프로모션은.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일을 해서 2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10년 뒤에 임페리얼이 돼서 13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을 모두 프로모션을 받았을 때 10년이면요. 1년에 1억씩을 저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20년이 걸려도 1년에 5천만 원 저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저금을 1년에 2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저금을 해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프로모션으로. 프로모션입니다.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은 별개예요. 10년이 걸리면 1억씩을 한 달에 모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프로모션보다는 후원수당이나 직급수당으로 받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연금성 소득. 내가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늙어서 일을 못했을 때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내 혼자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나이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다른 어떤 소득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젊었을 때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내가 벌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자리는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연금성 소득이에요. 그리고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의 대표예요. 여러분 가족의 대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고 나서 소득이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많은 돈이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돈이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큰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50에 이것을 시작했어요. 50에. 나이 50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 애터미보다 큰 비즈니스는 없다는 겁니다. 평범한 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금성 소득이에요. 상속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대표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면 본인도 성공하고 부모도 성공하고 자식도 성공하는 거예요. 모두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모두가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10년이 걸리면 어떻고 2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살기를 다 모두가 바라시잖아요. 우린 가난이 지금 대물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애터미의 비전,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이 애터미에서 그때는 보상 플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프로모션,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20년이 걸려서 임페리얼까지 갔을 때 20년이 걸린다 한들 나는 치킨집을 해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먹고 살고 저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1년에 5천만 원을 보너스처럼 받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성공자의 삶, 자식도 성공자의 삶, 부모도 성공자의 삶, 다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그걸 이루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세요. 여러분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최소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면요. 1억을 버는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나는 한 달에 1억을 못 벌더라도 2천만 원은 벌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후가 반드시 성공자의 삶으로 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다 성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동수 국장님 아자 막 이러시 힘이 불끈 나시나 봐. 네, 김주영 사장님 어떻게 답이 원하시는 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소중한 네네. 경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성공의 법칙대로 10년 넘게 기업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일을 내가 한 거가 기업이 성공하는 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고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애터미에서는 내가 그걸 해봤던 그 경험을 그대로 내가 내 삶에다 적용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게 좀 보이셨던 것 같고 장사도 1등을 해보셨고 이런 경험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딱 결단하고 용기 내실 수 있었던 어떤 게 아니었나. 근데 또 그런 거 듣는다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똑같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용기와 결단력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총장님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슴 절절하시죠? 제발 여기까지 와서 이 좋은 삶을 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좀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그 질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줌을 킨 상태로 조금 화장실도 다녀오셨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 본사로 이렇게 공유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박미영이요. 또 우리 박미영 국장님이 요즘에 고민이 많으신가 봐.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아무들 안 하시는 거죠? 네, 지금 2세들 또 APP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 50대 정도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20대 성인이라서 같은 회원 멤버십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내가 큰 소득이 되지 않으니 비전이 아직은 자녀들한테 안 되고 그분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할래요라는 거는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거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게 막 몇천만 원, 억대 이상 받으면 그때야 자녀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녀분들이 그냥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 보통 총장님들 많은 미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동급의 총장 이상 분들의 자녀분들을 어떻게 지금 돈이 안 될 때부터 같이 함께 하면 좋은데 나중에야만 나오는 건지 그 준비를 계보도도 이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딸들이나 자녀분들이 저도 2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끌어냈으면 좋겠는지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요, 그거 같아요. 가장 나에게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자녀는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내 자녀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지. 근데 내가 보여줘도 따라오지 않는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비전을 보여주고 내가 수입이 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여지고 했을 때도 내 자녀가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는 자녀도 있겠죠. 그럼 따라오는 자녀는 내가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것을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따라오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제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 누군가가 와서 얘기했을 때 다 그래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기 싫으면 지금 안 해도 돼. 대신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봐. 그리고 할 게 없으면 아니면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애터미가 훨씬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작아요. 그렇죠? 근데 나 50에 했다 그랬잖아요. 50세에. 50세에 했을 때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받는데. 근데 뭐가 걱정이시냐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왔던 자녀들이요. 다 협조가 해서 따라올 수 있고요. 다 협조자가 돼주고 다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설사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녀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줘요 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네. 뭐 어려우세요? 대답이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일단 국장님? 성공을 먼저 하셔야지. 네.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내가 비전을 못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은연중에 이 일은 너무 힘들다는 것들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긴 시간에 우리 총장님께서 진짜 오늘 되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었을까 싶고 축사 준비를 짧게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마 이런 시간에 또 더 많은 비전을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총장님께 함께 해주신 총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